요즘 들어 나는 자주 넘어지고 무엇인가를 깜빡 잊는 일이 많아졌다. 이번에는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는 딸에게 화를 냈다. 은희에게는 그것이 충격이었는지 나에게 병원 진료를 받게 했다. 병원에서 진료 후 의사는 나에게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내렸다. 가까운 기억부터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검문 중인 경찰과 마주쳤다. 그들은 연쇄 살인범을 찾기 위해 검문을 하고 있었다. 젊은 여자 3명이 살해당했다고 한다. 그들은 내가 죽인 것일까?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사망 추정 시간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 내가 죽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은희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했다. 기억이 자주 깜빡깜빡한다. 낯선 곳에서 자주 정신을 차린다. 은희는 나의 친자식이 아니다. 어린 시절 은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 운전 중에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알츠하이머 때문인지 앞에 서 있던 지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눈에 그 차량이 사냥용으로 개조된 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차에 타고 있던 그의 눈을 보고 확신했다. 그는 나와 같은 부류다. 사고 처리를 위해 그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다. 박주택. 그리고 나는 보았다. 트렁크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은희의 엄마가 나의 마지막 살인 대상이었다. 은희의 엄마를 유기한 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2차례 뇌수술을 받았다. 그 후 나의 마음에는 정적과 평화가 찾아왔다. 신문 기사를 보니 새로운 연쇄살인이 발생했다. 노트 기록을 살펴보니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기억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 요즘 집 주변에서 박주태의 모습이 보인다. 나의 동정을 살피는 것일까? 혹시 은희를 노리는 것일까? 나의 이름은 김병수, 올해 70이 되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하지만 은희가 살해당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나의 시작은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하면서 시작됐다. 한국 전쟁 직후라 아무도 아버지의 죽음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 후 30년 동안 살인을 저질렀다. 그 당시에는 연쇄 살인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가 없어서 체포되지 않았다. 좋은 시절이었다. 하루는 여동생이 보고 싶어 은희에게 물었다. 은희는 오래전에 여동생이 죽었다고 했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시내에 나가 장을 보는데 은희의 직장 앞에서 낯익은 놈이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나가는 지프를 보고 그놈이 박주태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은희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요즘 은희의 귀가 시간이 늦다. 옆집 개가 자꾸 우리 집을 들락날락하고 있다. 은희에게 물어보니 우리 집 개라고 한다. 거짓말이다. 은희는 왜 내게 거짓말을 할까? 벽이 메모지로 도배가 되고 있다.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 같지만 왜 써놓았는지 모르는 메모지만 한가득이다. 아침에 눈을 뜨니 낯선 곳이었다. 나가보니 처음 보는 개가 있었다. 집에서 은희를 보고 우리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은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집으로 데려와서 소개해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국 은희와 싸웠다. 은희가 만나는 사람을 데려왔다. 이름은 박주태. 그와 헤어진 후 왠지 모를 위화감과 싫은 기분을 느껴 첫 만남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했다. 노트를 뒤적이다가 놀랐다. 그놈이 그놈이었다.
과연 박주태의 정체는 누구이며 주인공은 치매를 극복하고 새로운 연쇄 살인마인 박주태에게서 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이었습니다.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의 작가는 TVN 예능 알쓸 신접에서 나온 김영하 작가입니다. 김영하 작가는 해당 소설을 집필할 때 소설이 잘 쓰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꽤 답답했지만 이러한 속도가 치매를 앓는 주인공의 속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천천히 소설을 끝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설은 치매에 걸린 연쇄살인범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소설이 1인칭 시점에서 진행되다 보니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소설에는 여백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쇄살인범의 등장으로 소설은 과연 치매에 걸린 주인공이 딸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결말을 위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소설은 손을 뗄 수 없을 만큼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설의 끝에서 마주한 고요함에 저는 섬뜩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소설의 끝은 어떨지 직접 책을 읽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